안녕하세요. 미인보험가 인천점 박지안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고객님인데요. 고객님 관리를 새롭게 준비했는데 먼저 촬영에 동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더불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 교재들과 이런 교재들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이하 에스테틱의 안성희 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이 고객님의 증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올해 55세요. 55세. 네. 그 다음에 지금 몸에 증상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뇌경색? 네. 뇌경색을 지금 세 번째 네. 앓고 계신다고 증상이 드러나서 거기 병원에 이제 다니시고 계신다는데 세 번째 발병된 게 언제죠? 22년 1월 달이죠. 22년. 마지막에 1월. 그러면 1년 전이네요? 1년 반 전이구나. 올해. 아, 22년. 22년이니까 올해 1월 달이면 지금 네. 한 4, 5개월 전이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은 이제 병원에서 관리할 문제이고, 지금 저희 샵에 방문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팔이. 원래 뇌경색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5월 달에 팔이 처음에 조금씩 붓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한 9, 7, 8월? 한 두세 달 사이에 정말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뒤로도 안 제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네, 그러니까 서서히 왔었는데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두세 달 사이에 그게 진짜 팔이 완전히 안 올라가게 된 거죠. 지금도 지금 이제 저희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지금 한 4회 정도? 네네. 1시간씩 4회 네네. 정도를 관리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느 정도였죠? 팔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 아예 오른손 팔이 지금 한 요 정도에서 거의 못 올라가서 잘 몰랐었는데 정말 저기 샤워하다 보니까 겨드랑이 가려워서 보니까 거기에 습진이 생겼더라고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잘 닦아도 그 습진이 생긴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약을 바르려 해도 팔이 안 올라가고 손가락에 집어넣고 약을 발랐어요. 아, 겨드랑이 네. 애가에 여기가 접혀 있어서 이게 네네네네. 개폐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개폐가 안 되니까 거기가 습진 알러지가 생겼구나. 네, 그 가려워서 알았지 이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겨드랑이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몇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바르고서 지금 그거는 치료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머리를 아예 묶거나 그렇지. 팔이 전혀 개폐가 안 되니까. 오른쪽 뒤로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도수 치료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도수 치료를 저는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저는 2번, 3번씩 받았거든요. 근데 하고 나오면서부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도수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여기를 알게 돼서 한 번을 그래서 지금 한 4회 정도 지금 네, 며칠에 걸쳐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4회 정도를 지금 관리를 받은 상태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실래요? 지금은 그걸 빼셔도 돼요. 팔에 있는 거.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팔꿈치가 사실은 그냥은 지금 저기한데 이게 아예 이렇게 돼서 안 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줄 잡고 당기는 거 운동을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거의 팔 이 정도까지 지금 되고.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다음에 이게 목 뒤로 안 됐었거든요. 여기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여기서 머리를 묶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오십견, 이게 이제 병명으로는 오십견들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고객분들이 팔이 이렇게 오십견에 문제가 오신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60세가 넘어간 분들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점점 30대, 40대, 50대들이 발병하는 그런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오십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 고객님을 모시고 계속 어느 단계까지 계속 우리가 하는지를 몇 회에 걸쳐서 이게 개선이 되는지를 세밀하게 촬영을 준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족욕을 먼저 했는데요. 집은 여기 족욕을 이 족욕의 물 상태를 봐도 혈관계 내경색을 3번이나 알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독소 측정 기준을 봤을 때 이 독소 측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동글동글한 그 적색의 덩어리들, 그 혈전들로 이렇게 저 측정 기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역시 혈관 계통에 어떤 독소 측정 기준이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분들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여러 번을 해봤을 때. 그래서 자, 이제 족욕은 마무리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십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고객님이 지금 뒷모습으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팔이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팔이 그러고 그렇게밖에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내려서 뒤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밖에 안 되시고, 지금 왼쪽은 어떠세요? 왼쪽은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봐도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대원근, 소원근 그쪽 능형근 쪽으로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옆으로 퍼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팔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목도 뒷목이 많이 후두 쪽에 짧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귀 밑으로 턱선이 두둑하니 얼굴이 되게 커지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옆으로 얼굴이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지금 팔에 완전 부은. 그렇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이 가동 범위가 왼손처럼 가동 범위가 나오는 과정을 저희가 영상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 흉근들을 좀 먼저 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거근, 정거근이 흉근의 정거근이 왜 복사근과 이렇게 깍지를 끼듯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의 상태를 보면 복부가 아주 딱딱하게, 무슨 복근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복부가 아주 딱딱하고요. 흉근 쪽으로, 가슴 위쪽이나 이런 데가 많이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느슨해져야 엎드려 있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흉근들을 먼저 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 지금 내경색을 3번째 알았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협심증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 먹는 그 피를 묽게 하는 그 약으로는 듣지 않아 가지고 더 강력한 무슨 약이라고 하셨지? 와파린이라고 하는 그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 약의 특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나 이런 걸 했을 때 혈관이 출혈이 생기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멍을 들이거나 하는 그런 관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해서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한 압보다는 좀 부드럽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이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 계시는데 지금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오른쪽에 팔에 견갑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 보세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오른발이 완전히 내전근이 약화되어 있어서 운동성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발이 이쪽은 완전히 밖으로 제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정상적인데, 이 발에 놓여지는 모습조차도 너무 확연하게 좌우가 대칭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흉쇄유돌근부터 흉곽에 있는 흉근들과 복직근이 치골에 와서 붙고, 치골에서 또 대내전근이 경골에 와서 붙고, 경골에서 하태 근육들이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내 사지의 발가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발가락에 있는 끝에 말단에 있는 것부터 가볍게 만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테라피는 체교 테라피라 해가지고 발을 체교라는 뜻은 교가 다리 교자거든요. 그래서 체는 뭐 캔에다 뭐 이렇게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로 치료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발로 이렇게 내 체중을 이용해서 강한 묵직하면서도 무거운 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멍이 잘 안 들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주 적합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가락 끝에서부터 쭉 위로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제가 여러 고객분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몸에 이렇게 어떤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 뭐 목이든 허리든 무릎이든 팔이든 그렇게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 발등이 이렇게 다 굳어 있어요. 발등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거나 발등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발바닥에 점막이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등을 꼼꼼하게 아주 부드럽게 열이 날 정도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요, 다음 단계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발등을 아주 유연해질 때까지 좀 꼼꼼하게 풀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발등이 많이 강직이 있는 분들의 유형들을 보면은요, 발 뒤꿈치가 정말 쇳덩어리처럼 굳어 있거든요. 발 뒤꿈치의 전골은 뇌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뇌랑 허리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발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보다도 전골이 되게 많이 커 있는 거예요. 유난히. 그래서 뇌 쪽으로도 질환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금 푸는 동안에 여기 고객님의 어떤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두면 이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이 이런 같은 경우들을 겪는 일이 있었을 때 조금 정보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뇌경색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면 그냥 뇌에 어떤 이상이 생기나 보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거의 이 뇌경색의 원인은 혈전이에요. 혈전? 네, 그래서 이 혈전이 이제 생겨서 어디선가 발생해서 이제 작은 입자로 날아다니다가 몸속에서 이제 피를 따라 날아다니다가 저처럼 뇌에 박히면 뇌혈관에 박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뇌가 그리고 그게 심장을 막으면은 이제 심장 협심증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 것. 마비나 협심증 그게 갑자기 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혈전인데 사실 지금 제 상태는 혈전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가장 많은 게 심장에서 혈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으로 이제 심장에다가 이제 뭐 부정맥이라든가 다른 뭐 이상이 있나 이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걸 관찰하는 칩을 심어놔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저는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어디선가 혈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혈전이 생기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혈액에서 뭔가 내가 음식을 섭취를 하거나 뭔가 원인이 있잖아. 혈전이 생기는 원인. 보통 이제 음식을 기름지게 먹거나 뭐 이래서 뭐 혈관 벽에 쌓이거나 이러면은요 그건 동맥 경화나 뭐 그렇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전체적인 관리를 하신다거나 뭐 그렇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터져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뇌경색 그거는 뇌출혈이에요. 출혈이고. 네, 근데 이 뇌경색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혈전이 생겨서 그 입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혈관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깨끗하고 아주 가느다란 혈관 어딘가를 막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혈전이 안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혈액검사나 이런 걸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동맥 경화도 없고 혈관도 깨끗하고 그런데 어디서인지 모르게 혈전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받으면서도 혼자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계속 풀어주면은 어디선가 전체적인 순환이 좋아지고 하면서 어디선가 생기는 혈전도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객님을 4번 정도 관리를 해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온몸이 좀 강직들이 많아요. 온몸에 강직, 네. 단단하게 강직이 많은데 특히나 두피, 네. 후두 쪽하고 두피가 아주 정말로 이건 심각하다 할 정도로 제가 느낄 정도로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특히 후두 쪽에. 그러니까 이게 혈전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혈전이 생겼을 때 그쪽이 조금 느슨하게, 혈관들이 강직이 없고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느슨하게 부드럽다고 하면 네네. 머리 쪽에 경색으로 오지 않았을까? 네네. 다른 부위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이제 제 나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온몸에서 제일 첫 번째 강직이 있는 부위를 제가 꼽으라 그러면 머리거든요. 지금 제가 고객님을 만졌을 때. 그래서 그쪽으로가 문제가 일으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직접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직접 듣게 되면은 이런 게 나중에 내 가족이라든지 나한테도 올 수 있었을 때 더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좀 더 쉽게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긴 대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발등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아리 뒷 앞쪽으로 경골 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뭐 조이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요 부분이 굳어 있으면 어때요? 위경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위경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분일수록에 또 우리가 소화력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소화력이 좀 운동성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먹기만 하면 체해요. 진짜 먹기만 하면 체해갖고서 정말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 마파린이라는 약을 먹으면은 다른 약하고의 상호작용 때문에 소화제도 못 먹게 해요. 소화제, 뭐 감기약 아예 일절 먹을 수가 없고. 그 와파린이라는 약이 되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정말 불편함을 주는 약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혈전을 예방하는 게 뭐 피를 응고시키고 이런 게 비타민 K라고 하는데 그 비타민 K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푸른 채소라든가 콩이라든가 웬만하면 뭐 과일 웬만한 거 다 못 먹고요.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카페인 아예 못 먹고. 그럼 뭘 먹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닭고기, 뭐 돼지고기도 뭐 살코기만 뭐 이런 식으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김치도 먹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네, 푸른 잎은 안 돼요. 그래서 김치 대신 무생채 뭐 이런 거 먹고요. 뭐 즙 같은 건 아예 다 못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을 먹으면서 그럼 먹는 거에 제약이 많으니까 오히려 안 먹으니까 그 소화력은 안 먹어서 그냥 드러나지 않으니까 위가 좋아진 것처럼 느끼겠네요. 요새는 오히려 그걸 아니까 이제 소화제를 아예 못 먹는다는 걸 아니까 밥을 정말 꼭꼭 씹어 먹기도 하고 정말 소량 먹으니까 요새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이런 건 탄산수 한 병씩 마시고. 탄산수로. 네. 여러 가지 정말 빨리 어떤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네요. 너무 일상에 불편하시겠어. 네. 매일매일 좀 괴로우시겠다. 삶의 질이 진짜 뚝 떨어져요. 어찌됐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기 고객님이 완치를 우리가 기원합시다. 기원하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등하고 경골 쪽을 풀고 났더니 어땠어요? 자, 앞에 영상에 봤을 때는 완전히 오른발이 바깥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많이 세워졌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장경인대랑 서해인대, 그 다음에 대퇴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 고객님의 이 서해부 장경인대랑
여기 요렇게 여기 보면 장경이 부어 있듯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손이 주먹이 하나 들락날락 할 정도로 안 붙어요. 이게 최대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 그 장경 이쪽 장경인대랑 서해인대를 한번 어떻게 풀어서 여기를 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관리가 지금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 측 바깥쪽 발바닥에 바깥쪽 이 측이 좀 먼저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지는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세를 취해 놓고 스스로 조금 늘리는 자세를 취해 놓고 이 발바닥의 외측 이게 이제 여기 담경이잖아요. 담경이 시작점이고 저기 종혈 자리들인데요. 이렇게 먼저 외측 되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발가락만 제 발가락만 갖다 대도 아프다고 자지러지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고객분들을 보면 허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허벅지 쪽에 쥐가 나거나 이런 분들 어쨌든 배꼽 아래쪽에 문제가 어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아주 그냥 많이 유착이 강직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또 풀어줘. 여기가 잘 풀리지 않는 곳인데 아주 세심하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조금은 통증이 있긴 한데요. 조금 서서히 가볍게 풀면서 조금씩 압을 가하고 여기를 부드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외측을 이렇게 담경 쪽을 풀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대퇴가 쭉 늘어나면서 지금 여기 바닥에 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강직이 있었던 것도 훨씬 좀 줄어든, 이렇게 퍼 있던 게 지금 많이 조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느슨해졌다는 거. 자, 이제 장골극, 그 다음에 서해인대, 장경인대까지 이렇게 측을 가볍게 이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또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풀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4회 정도를 하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 지금 받고 계시는 건데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제 발만 갖다 대도 자지러지고 아프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좀 애를 쓰면서 사회를 진행했던 게 생각나네요. 지금 고객분 어떠세요? 지금 그때 처음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죠. 지금도 아프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늘어나는 느낌도 나고 조금 참으면 더 잘 된다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지. 예, 참고 있는 거 처음에는 뭐 이거 지금은 이렇게 풀리기라도 해요. 그때는 정말로 너무 풀어지지도 않고 이 자세가 안 나왔죠. 풀어지지도 않고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발만 갖다 대면 아프다고 그러고 이건 난감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 초긴장 상태로 제가 진행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객분도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면서 아픈 것보다는 이제는 거기가 풀려가는 것도 같이 느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조금 이제 아까보다는 많이 풀렸네? 이런 걸 계속 느끼시고 계시죠? 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더 늘어나겠구나 이러면서 참고 있죠. 아파도. 그래서 이게 소중한 영상 찍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영상은 우리가 이 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게 역삭제처럼 길이길이 제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 앞에 전면부 대퇴 쪽에 앞에 전면부는 느슨하게 많이 풀리는데 뒤쪽에 대퇴 후면 쪽이 이제 단축된 게 계속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 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후면 쪽이 당긴다고 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무릎 뒤에 스라 뒤에다가 체중을 넣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히려 관리 서해인대랑을 풀고 났더니 이쪽 다리가 더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한번 발목을 이렇게 펌핑해 보실래요? 어떤 느낌인지 어떠세요? 오른쪽 다리가 훨씬 오히려 이쪽이 부드럽고 여기가 당겨요. 그렇지. 네. 그쪽을 다 깊숙하게 심층을 풀어놨더니 이쪽은 종아리가 당겨요. 종아리가 당기고 이쪽은 이쪽은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껴져 있던 게 오히려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이쪽은 완전히 반듯하게 일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엄지발가락에는 요것이 장골 극인데, 장골 극이 유난히 딱딱하시거든요. 아직도 여기 그래서 더 풀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장골 극 안쪽으로 이렇게 내복사근, 배꼽이 여기 있으면 배꼽을 방향으로 이렇게 내복사근을 좀 천천히 넣어주고, 치골 위에 결합이 되어 있는 복직근까지 쭉 복부를 한번 가볍게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복사근하고 정거근하고 아까 앞에 영상을 보면 이렇게 깍지 끼듯이 있다고 했잖아요. 깍지 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했는데, 자, 이분 고객분을 보니까 이 외복사근이 엄청나게 굳어져 있어서 살짝만 돼도 통증을 많이 아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정거근과 외복사근의 결합 부위를 좀 꼼꼼하게 풀고, 앞에 이제 대흉근과 흉근들 있잖아요. 앞에 흉곽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대부분 되게 많이 유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팔을 아까 뒤로 견갑적으로 뒤로 했을 때도 잘 안 올라가고 이쪽이 늘어나 주지 않으니까 팔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를 꼼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외박근은 능형근, 대원근, 소원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더니요. 소원근의 깊은 심층에 있는 소원근의 굵은 밧줄 같은 그런 것들이 경직이 많고요. 이쪽은 정말 유착이 능형근 쪽도 그렇고 유착이 많아서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도 많이 통증을 강직이 있어서 그게 이제 거의 골막에 붙어 있는 유착이 된 정도가, 그래서 살짝만 갖다 대도 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팔로 내려와서 지금 팔을 한번 좀 가볍게 손등이랑 팔을 풀고, 그 능형근 쪽에 시간이 된다면 능형근이랑 그 소원근, 깊숙한 소원근은 주열을 해서 한번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흉근 지금 이 고객분이 아주 깊숙한 심층의 소흉근이 다 묻어 있고, 능형근의 그 견갑하고의 부착 부위인 능형근, 견갑 하극에 있는 능형근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아주 경직이 되어 있는 게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소원근, 대원근이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그 대원근, 소원근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엎드려서보다는 이렇게 앞에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팔을 이렇게 위에서 잡아 뽑듯이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손목을 좌우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요게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대원근과
소원근의 경과 극에 있는 하극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잡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거기에 유착되어 있는 선들을 이렇게 발끝으로 해보면 지금 문제가 드러난 곳이 여기니까 엄청 발만 대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안쪽에서 이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테크닉, 이 동작은 우리가 이 오십견뿐만이 아니라 애가라든가 그 다음에 팔뚝살 관리, 거북 등 거북목의 필이 이 테크닉 써주면 아주 깊은 심층을 만져지기 때문에 아주 그런데 탁월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풀고 팔로 손 이런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미 손바닥 점막이 아주 두꺼워져 있고 손등이나 이런 마디마디가 아주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꼼꼼하게 푸는 걸로 넘어갈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이분이 여기만 풀리면 아마 팔이 진짜로 회전하는데 가동 범위가 완전히 100% 드러날 건데 제일 아픈 것도 지금 관리하는 내내 쭉 발끝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내내 여기가 지금 제일 통증이 느끼죠? 네. 그렇죠. 이것만 풀리면 될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이것만 풀리면 팔이 훅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너무 아파요. 자, 보통들은 팔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분은 여기가 많이 손목에 들려 있잖아요. 들려 있고 여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가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펴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충분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꼼꼼하게 하는 과정 중에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천천히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손을 풀고 우리가 처음에 가동 범위가 나왔던 게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내일 다시 스케줄을 잡아서 내일은 지금 그 능형근이랑 견각 하극이랑 소원근, 대원근 굳어져 있는 그 부위를 열을 깊숙이 우리가 주열기, 선샤인 테라피 주열기 있잖아요. 그 주열기를 가지고 그 속 안에 있는 강직이 있는 거를 한번 열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고객분을 보니까 손가락도 정말 강직이 많아요. 손가락까지도 강직이 있는데 저림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때 저렸었어요? 이게 1차 경색 왔을 때 1차 경색이 왔을 때 후유증이 정말 없다고 했는데도 엄지, 중지까지 이렇게 세 손가락이 저렸었고 저렸었다. 이게 물다면은 더 저림이 느껴져요. 물을 닿았을 때. 근데 두 번째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행히 저는 진짜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손가락 5개가 다 저리더라고요. 손가락 5개가 다 저렸다. 그래서 오른손만? 네. 오른손만 저렸어요? 네, 저는 전부 다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만 막았고 그래서 진짜 후유증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후유증이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만 않을 뿐지 한쪽이 다 굳은 게 사실은 그래서 더 굳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관리를 깊이 심층을 건드려 보니까 정말로 다 굳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 몰랐어요, 후유증 있는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후유증인 것 같아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던 거고. 그렇지. 이렇게 편마비가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경색이 왔어도 가볍게 왔다 갔기 때문에 후유증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 좌우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후유증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진작 알았으면은 진짜 어떻게 네. 했을 텐데. 지금 이게 후유증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후유증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을 좀 꼼꼼하게 풀고. 자, 그 아주 애를 쓰고 지금 풀었는데, 뒤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요 부분, 아까 앞에 사진 보면 요 부분이 더 많이 컸던 게 많이 없어졌다. 그 견갑에 대원근, 소원근, 부착부에 있잖아요. 그 견갑에 그게 많이 지금 팔이 많이 내려갔고 한번 가동 범위 좀 볼까요?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오, 많이 올라가네. 팔꿈치도 많이 펴졌어요. 그리고 한번 머리 위로, 머리도. 뒤로 먹는 거 자세. 여기까지 와요. 오, 많이 올라갔네. 어, 자, 그러면 우리 팔 뒤꿈치로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 남기는 거 많이 있는데 한 여기까지. 그 정도. 근데 아픈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아팠었어요? 아프기죠. 이게 못해요 아예. 못했었고, 네. 그 다음에 앞에 당기는 느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으면서 당기는 느낌은 없다는 거죠? 네, 통증. 버틸 수 있어요. 이건 아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여기만 살짝 당기고 다른 데는 팔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안 됐었는데, 이거 된다. 근데 이제 아직은 아파요 여기는. 여기가. 네, 이제 아직 거기까지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뒷모습을 봐도 확연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고객님도 나중에 이거 업로드 되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다시 스케줄 잡아서 그쪽에 열 관리로 듀얼로 또 깊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